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회계 투명성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계자료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겐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하겠다라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정부의 또 대통령의 의지, 회계자료 제출 요구, 이거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유하경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류하경 변호사입니다. 네.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노조에게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정부가 노조법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보존 의무 이행을 노조가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회계 자료고요. 네. 그리고 노조법 27조에 보면은 그 근거가 있다라고 노동부는 주장을 합니다. 네. 노조법 27조에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한 가지는 이 노조법 27조에서 말하는 노동청이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 네. 이거고, 두 번째로는 노조법 27조에 적힌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노동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언제인지 살펴보자면 네. 노동부 스스로 만든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노조법을 실제로 집행할 때 쓰이는 행정 원칙이거든요. 유 변호사님. 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예. 그러니까 노동청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는 네. 노동청 내부 매뉴얼에 있습니다. 네. 노동부 내부 매뉴얼,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이라는 건데요. 네. 이 매뉴얼에 보면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는 노조에 대해 진정, 고발, 청원이 있을 때. 둘째는 노조의 조직 분규가 있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네네. 세 번째로는 노조의 회계 격리 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사고입니다, 사고. 예, 어떤 사고가 났을 때네요. 예.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죠. 예, 그 사정을 정부 노동청이 입증을 해야, 야, 너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한테 회계 자료 줘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률 구조가 그렇잖아요. 어느 이제 단체라거나 민간 단체라거나 국민이라거나 어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의무를 규정해 놨다고 해서 관련 부서가 언제든지 그 의무 이행하고 있는지 다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 금융실명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당신 지금 금융실명제 이행하고 있는지 계좌 다 제출해봐라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조법 27조에서 말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이게 뭐냐? 이걸 근거로 회계장부를 볼 수 있냐? 예.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노동부는 노조법 14조에 적시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노조법 27조에 나와 있는 결산 결과라는 거하고 노조법 14조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에 관한 장부는 단어부터가 다르고 의미도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다른 겁니다. 예. 예,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요. 노조법 14조에 나와 있는 그 재정에 관한 장부라고 치자고요. 100번 양보해서.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조법 14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부와 서류는 노조 회계 장부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그러네요. 결산 결과니까.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예산서, 총수입 원장 등이거든요. 네. 이거는 회계 장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더라도 노동부가 노조법 27조나 14조를 근거로 상시적으로 특별한 사고가 없는데도 노조에다가 회계 장부를 요청하는 것은 헌법상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가장 목숨과도 같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 정부가 회계자료, 회계장부 다 달라고 할 수 없다. 회계장부랑 결산 결과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일반 회사들도 결산 결과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 전부 다 공시 의무가 있어서 공시하거든요. 그거랑 그 회사의 회계장부
다른 거잖아요. 오늘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지출됐고 이거를 다 하는 거는 다른 거라서 어떻게 따져봐도 회계장부를 제출하라고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사고가 났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의견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뭐 비단 제 의견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법률가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거 지금 노동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도 예,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조법, 그다음에 예. 국제노동기준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 이게 신박한 논리가 있던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과징금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질서유지법 뭐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이라서 그 과태료 부과하고 뭐 이런 예. 규정이거든요, 이거. 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 안 되거든요. 네. 예, 과태료라는 것은 형사처벌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아니어서 헌법 37조 2항에 어긋납니다. 위헌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 네. 국제노동기구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노동부는 자꾸 국제노동기준에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냥 맞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에 정확하게 반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예.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제소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그러니까 내용으로 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예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회에서 인준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제노동기구 ILO 87호 협약이 인준돼가지고 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 국내법처럼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예. 노조의 자주성, 그다음에 노조가 예. 스스로 이렇게 노조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예. 보장하라는 거죠. 예, 그 ILO 협약 87호는 노조가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사업. 행정기관의 노조 권리 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입법조사처도 정확히 이 문구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입법조사처가 답변한 그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ILO 협약 87조에 어긋난다고요, 지금 노동부의 행위가. 예. 회계장부 함부로 달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국제 기준에 따를 때도 노조 자주성과 독립성을 국가가 훼손할 위험이 있다라고 입법조사처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노동부가 고집을 좀 버리고 헌법, 법률, 입법조사처, ILO까지 다 지금 노동부 틀렸다고 하니까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이런 얘기 합니다. 정부 지원금 받고 있으면 국민의 혈세인데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들여다보는 건 정부의 의무고 국민들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게 노조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운영하거나 사업 운영을 위탁했을 때 어떤 기관을 위탁 운영하거나 그럴 때 지금 한 59억 정도 노동단체한테 주고 사용자 단체는 596억 한 10배 정도 더 주고 있던데 이거 정부 지원금 받으면은 다 회계장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국민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뭐 복지적인 수혜를 받는 민간 단체나 국민들이 정부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다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가 있고 네. 단체인 경우에는 기업 조직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가 그 대상에게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주니까 너희는 내 말대로 다 달라는 자료 다 줘야 돼. 이것은 굉장히 좀 헌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10배더라고요. 596억. 예.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에 대한 이 비판이나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의 폭력 집단, 건설 노조는 폭력 집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도 올라간다.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대통령의 건폭 이런 발언들 이거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뭘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노조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는 취지 같고요. 네네. 또 노조가 채용장사라고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네. 채용장사라는 높은 수준의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네. 대기업 일부 노조의 과거 비리 행위를 들어가지고 음. 전체 민주적인 노조가 다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여서 네. 기본권을 옹호하고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다소 경솔하다고 보고요. 네.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어서 좀 두렵게도 느껴지네요. 네. 대통령이 그 노조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 군사 정권 시절에 공안 통치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말습관을 흉내내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노조를 적화해서 공부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인 지금 이제 국가 환경에서 네. 노동조합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가입을 하라고 국민에게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댓글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1심 판결까지 났죠. 1심 판결에서 얘기한 대로 검찰총장 특활비 147억 그 내역이나 공개해라라는 댓글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장부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 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부터 내놔라. 그 장부부터 내놔라라는 말씀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요즘 뭐 MG 노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노동부에서 네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존 노조의 기득권은 혁파돼야 된다. 이런 대통령과 노동부의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청년들과 노동조합을 분리시켜서 청년 노동자들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제로섬 게임에서 손해보고 있는 계층이 청년이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청년들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 산하의 청년계층 노동조합들이 아주 많이 가입이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알바나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계약직 같이 노동계급 중에서도 가장 하층 노동자들 중에 청년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노동조합의 지원과 보호가 가장 절실한 계층이 바로 청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방패막이나 우산을 청년들에게서 걷어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들의 노동의 미래가 더 어두워질 것 같아서 청년들은 대통령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청년들이 대통령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아, 이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해야 될 말인지, 야, 이거 불량식품 있을 수 있으니까 골라 먹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변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하경 변호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